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보고 오시죠. 원주에 동양 최대 규모로 알려진 대형 빙벽장이 있습니다. 겨울마다 전국에서 등반객이 몰리지만 추락 사고가 반복되며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닷새 사이에도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즐기는 레저 활동이지만 등반객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고를 막을 현실적인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이다혜 기자입니다. 가파른 암벽을 따라 얼음이 두텁게 얼어붙은 대형 빙벽, 높이 100m, 폭 200m에 달하는 이곳은 세계 최고 높이, 동양 최대 규모의 인공 빙벽장으로 알려져 겨울철마다 전국의 산악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명성 뒤로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이곳에서 빙벽 등반을 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다쳤고 불과 닷새 전인 지난달 27일에도 또 다른 50대 남성이 7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22년에도 한 달 간격으로 2명이 추락해 숨지는 등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2건의 사고 모두 구조와 병원 이송까지 1시간가량이 소요됐습니다. 빙벽 등반 중 사고가 나면 가파른 지형과 강추위, 낙빙 위험 때문에 구조대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2차 사고 우려도 큽니다. 떨어지는 얼음이나 초과로 인한 2차 사고 위험이 매우 크고 또한 강추위 속에서 구조가 진행되므로 부상자가 저체온증에 빠질 수도 있어서 구조대원과 요구조자 모두에게 위험이 많이 따르는데요. 빙벽장을 운영하는 단체는 빙벽 등반이라는 종목 특성상 추락 위험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수칙 안내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등반객 스스로 자신의 실력을 고려한 신중한 이용을 강조합니다. 또 사전 이용 서약서를 통해 이곳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음이라는 게 일정하게 곱게 얼어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울퉁불퉁한데 걸려서 그 사람들이 부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저희의 판대 아이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사고가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용객 개인의 주의에만 책임을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빙벽장은 사유지에 조성돼 다수의 산악단체와 산악인 개인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별도의 이용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현행 체육시설법에는 빙벽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어 관리 감독에 나서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민간 클라이밍 시설이나 인공 암벽장은 법에 따라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점검 개입할 수 있지만 빙벽장은 운영과 안전을 규율하는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개인 취미 활동이라는 인식을 넘어 지역의 대표 겨울 명소로 자리 잡은 빙벽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이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장성광업소 수물 반대를 위한 시군의 관심과 협력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이 자리에서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수물은 태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폐광 지역은 물론 강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도 장성광업소 수물 반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강원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명절 휴가비 정률제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강원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기관 공무직들은 명절 휴가비 정률제를 적용해 기본급의 120%를 지급받고 있다며 정률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설 명절을 목전에 두고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다시 비정규직이라서 덜 받는 명절을 강요받고 있다.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인 명절 휴가비에서조차 정규직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연대회의는 정률제 도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7일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주대하 전 강원도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속초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주대하 전 의원은 4일 속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있는 여당 시장으로 속초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연자원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개발이익 시민배당제 실시와 설악권 4개 시군 관광통합 시스템 구축, 속초항 북방물류 관광항 육성 등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예산을 가져오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내기 위해 실력과 경험, 중앙정부와 네트워크가 큰 주대하가 필요합니다. 감히 저 주대하가 그 일들을 해내기 위한 준비된 후보라 약속합니다. 주대하 전 의원은 속초 출신으로 속초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교사로 근무했으며 제10대 강원도 의원을 지냈습니다. 이규설 홍천군 번영회장이 홍천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회장은 4일 홍천 전통시장 중앙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을 운영해온 경험을 이제 홍천의 미래를 위해 쏟겠다며 지역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회장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일자리 창출, 농축산 예산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가 4일 영월에서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정된 강원특별법은 자치권 확대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 됐지만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5극 3특 국가전략을 강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강원의 생존과 직결된 시대적 과제라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법 개정이 실현될 때까지 함께 대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횡성군이 제1차 횡성형 행복소득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횡성형 행복소득은 태양광과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폐자원 활용 수익을 기금으로 적립해 군민에게 지역화폐 등으로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계 공무원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부서별 역할 분담과 행복소득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오는 28일까지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2026년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접수합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보상금 접수 인원은 지난 3일 8,0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지난해 신청을 놓친 대상자도 이번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춘천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 시간을 최대 7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춘천시는 기존 14시간까지 가능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을 7시간으로 단축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일반 전기 자동차의 완속 충전 가능 시간은 현행대로 최대 14시간까지 유지됩니다. 원주시가 지난 3일 지정면 샘마루 공원에서 자율방범 활동 지원을 위한 순찰 거점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자율방범대가 샘마루 공원 내 휴게시설을 야간 및 취약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근린공원 이용 시민을 위한 자율방범 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태백시가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미접종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침습성 감염증 발생 위험이 높으며 균열증이나 수막염으로 진행될 경우 치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접종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과거 65세 이후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는 추가 접종이 필요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분야별 새해 도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도민들에게 도정 운영 방향을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업무 보고를 공개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자치도가 새해 도정 운영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업무 보고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원주에서 열린 경제산업 분야 보고에 이어 새해 도정의 큰 틀을 점검하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이 도민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야 행정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끼리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도내교통망 확충 사업 등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특히 16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에 당위성을 역설하며 강경 대응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광역시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며 정부 여당을 향해 강특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냥 이제 잡아놓은 물고기다 이건가? 통합하는 데만 그냥 온갖 거 다 퍼주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재난 대응과 문화예술 지원, 복지 정책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김 지사는 더 많은 도민들이 정책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1,300억 원을 투입해 체육 분야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선 8기 도정 첫 해인 2022년 대비 219억 원, 약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원도는 554억 원을 투입해 강원FC와 도체육회 등 전문 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예산 612억 원을 투입해 체육시설 신축 개보수와 생활체육교실 운영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강릉시의회가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통합과 관련해 통합 이행 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릉시의회는 3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립 강릉 원주대 강원대 통합 이행 합의서 준수 촉구 성명서를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해당 성명서에서 양 대학 통합이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취지를 외면한 채 춘천 캠퍼스 중심의 일방적 흡수 통합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릉 원주대 전산 직원들을 춘천 캠퍼스로 일괄 이동시키는 계획은 인사권 남용이라며 해당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겨우내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는데요. 당분간 눈비 예보가 없어 산불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야산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고 진화대원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동해시 달방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것 지난 1일 저녁 8시 5분쯤 산림과 소방당국은 차량 22대와 인력 8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5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 40분쯤 삼척시 도계읍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3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10,000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이처럼 산불이 잇따르는 건 동해안 지역이 겨우내 바싹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동 지역은 올겨울 하루가 멀다 하고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 최근에는 건조경보가 1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아지자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강릉을 비롯한 영동 전 지역 등 강원도 내 9개 시군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겨울 가뭄은 기상청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강릉 지역 1월 강수량을 보면 2023년과 2024년 각각 77, 46mm였지만 지난해에는 16.5mm에 그쳤고 올해는 3.7mm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강수량은 평년의 7.7%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분간 영동 지역에는 뚜렷한 눈비 예보가 없어 산불 위험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북서풍이 주로 불어 강원 동해안에는 강수가 적었습니다. 당분간 강원 동해안에 눈이나 비 소식이 없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예년 평균보다 35%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하루에만 산불 10건이 발생해 역대 1월 1최다 산불 발생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산림청 등은 산불방재대책본부를 조기에 가동하고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과 지자체, 군부대 헬기 27대를 배치해 운영합니다. 산불 진화 골든 타임도 종전 50분에서 30분 내로 단축하기 위해서 발화점 50km 이내에 위치한 산불 진화 헬기를 최단거리부터 신속 투입할 계획입니다. 첨단 과학을 기반으로 한 산불 대응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상황과 정보를 유관기관 간 공유해서 신속한 산불 진화에 올 들어 전국적으로 산불 48건이 발생해 산림 175만 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춘천시가 오는 4월부터 AI를 활용해 민원을 응대하는 AI 당직봇을 시범 운영합니다. AI 당직봇은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AI가 실시간으로 문맥을 이해하고 대화형 응답을 제공하는 음성 시스템입니다. 춘천시는 4월부터 6월까지 당직봇을 운영한 뒤 하반기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980년 4월 정선 사북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1980 사북이 독일 베를린에서 상영됐습니다. 1980 사북 시민 상영회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오후 6시 베를린 시네마 트란스토피아 극장에서 잊혀진 현대사의 비극 1980년 사북 사건을 알리기 위한 영화 1980 사북 상영회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상영회는 튜빙겐 대학교 한국학과와 정선지역사회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독일 현지 시민과 한국학과 학생들, 제독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튜빙겐 대학교 한국학과장 이유재 교수는 사북 광부들이 겪었던 역경이 같은 시기에 독일 루르 지역 파독 광부들의 인권투쟁과 같은 역사적 맥락 안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가폭력의 실상과 풀뿌리 연대의 역사를 조명하는 의미 있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